도윤 씨, 저 정말 죽은 사람처럼 계속 있어야 하나요? 강재인은 눈빛을 꾹 참고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눈가가 벌써 촉촉해졌어요. 사실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죠. 사람들은 내가 죽은 줄 아는데 내가 사랑하는 엄마는 얼마나 울고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사람 마음이죠. 아무리 복수를 위해 숨는다 한들 자기 장례식이 치러지고 자기 이름이 검은 리본에 묶여서 영정사진으로 놓여있다 생각하니 그저 속이 까매지고 숨이 턱 막히는 거죠. 근데 강재인은 그 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김도윤의 가족이 바로 자신의 엄마 최자영 때문에 사람을 잃은 집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였어요. 도윤 씨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해요? 이 말도 돌려 말한 거였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정말 창피하네요. 라는 말도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김도윤은요. 딱 보면 알죠. 사람 심리 간파하는 사람. 강재인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그 특유의 조용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재인 씨, 곧 상황 정리 다 끝날 거예요. 그 말에 강재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예? 상황 정리요? 그리고 도윤의 입에서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하나씩 꺼내지기 시작했죠. 사무실 테이블 밑에서 도청기 하나가 나왔어요. 황기찬이 회장님을 죽였다는 증거, 그걸 강재인 씨가 갖고 있었다는 걸 도청으로 다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지우려고 강세리가 나섰고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강재인을 죽이려 한 거였죠. 하지만 그 계획 완전 조잡했어요. 왜냐고요? 도윤이 회사 서버를 뒤져보니까 재인 씨 사고 나기 얼마 전에 회사 지하주차장 CCTV 기록이 급하게 삭제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사람은 딱 하나. 강세리.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황기찬이 계획했으면 CCTV부터 꺼뒀겠죠. 하지만 얘는 발각되고 나서 지웠어요. 즉흥적으로 한 짓이었단 거죠. 그제야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죠. 그럼 지금쯤 황기찬은 세리 뒤처리하느라 똥줄 타고 있겠네요. 그 말에 도윤도 같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보려는 거예요. 오늘은 강세리가 김도윤의 역습에 제대로 걸려들고 황기찬은 결국 가장 믿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요. 다음날 아침, 김도윤은 준비해둔 도청기를 손에 쥐고 그대로 황기찬의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황기찬은 당황한 듯 눈썹을 한껏 찡그렸죠. 하지만 김도윤은 말없이 테이블 위에 도청기 하나를 탁 놓고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DH홀딩 사무실 테이블 밑에 붙어 있었던 도청기입니다.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이 악물고 시침이 뚝. 처음 보는데요. 제가 이걸 심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김도윤은 눈빛을 빛내며 한 방 날렸어요. 그럴 리 없죠. 황 회장님은 이걸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신 누군가 도청기에서 얻은 정보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 같네요. 황기찬은 흠칫했어요. 심장박동이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윤은 말을 이었죠. 강재인 씨 차량 사고 이후 회사 지하주차장 CCTV 삭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삭제 시각은 강세리 씨가 혼자 사무실에 있던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황기찬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죠. 회장님이 계획한 거였다면 미리 CCTV 꺼두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러니 저는 이번엔 강세리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해골처럼 창백해졌고 식은땀은 등줄기를 따라 내렸어요. 속으로 강세리가 결국엔 흔적을 남겼구만. 입술을 깨문 채 한참을 고민하던 황기찬은 어금니를 꽉 깨물며 말했죠. 그래서? 그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되나? 김도윤은 쿡 찔렀죠. 아니요. 하지만 죽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직격탄이었어요. 회장실 공기 자체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고 황기찬은 벽을 보며 씹어 삼키듯 중얼였죠. 이 자식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도윤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방 더. 참, 하나 빠졌네요. 사고 당일 어떤 노숙자가 강재인 씨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번호 추적해보니 그 노숙자 어떤 여자한테 돈을 받고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황기찬은 거의 기절 직전. 그 여자가 설마. 순간
머릿속에서 강세리의 얼굴이 칼날처럼 스치고 지나갔죠. 그래서요. 도윤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회장님은 이 일과 아무 관련 없다고 하셨으니 혹시라도 기억나는 게 생기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문이 닫히자마자 황기찬은 그 도청기를 집어들고 벽에 던졌고 회장실 천장이 울릴 만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자식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잠시 후 전화기를 낚아채 거칠게 외쳤죠. 강세리, 당장 회장실로 올라와. 지금 당장. 그 노숙자 얘기는 뭐야?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황기찬이 회장실 책상을 두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김도윤이 그 얘기를 하더라. 그 노숙자가 누굴 만나 전화 걸었다고. 근데 그게 너야? 맞아? 너 또 뭘 숨긴 거야? 눈은 충혈됐고 입술은 분노로 바들바들 떨렸다. 내가 뭘 믿고 너랑 일을 계속해야 되냐고. 김도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다. 황기찬은 책상 위에 있던 종이 뭉치를 허공에 던지며 날려버렸다. 그러자 강세리도 더는 피하지 않았다. 기찬 씨, 왜 그렇게 흥분한 거야? 그건 다 당신을 위한 일이었어. 황기찬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러니까 너 혼자서 다른 사람까지 동원해서 전화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강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당신이 회장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려면 강재인이 꼭 사라져야 하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황기찬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미쳤어. 넌 진짜 미친 거야.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사람을 없애? 회장 자리를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딴 짓까지 했다고? 그러자 강세리는 다시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강재인만 없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노숙자, 증언이라도 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 노숙자 하나쯤 사라지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황기찬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제서야 현실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넌 진짜 괴물이야. 그러면서도 그는 곧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근데 널 무서워하기 시작한 순간 내가 지는 거겠지. 강세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기찬 씨, 그게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왕국이에요. 깨끗한 척, 모르는 척 하지 마요. 이 일은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같이 만든 일이잖아요. 이제 내가 널 어쩌면 좋지? 황기찬은 주저앉은 채 고개를 감췄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팔에는 소름이 돋아 있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사람을 없애고 노숙자까지 처리하겠다고? 그게 다 나 때문이라고? 강세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럼 누구 때문이겠어? 회장님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된다고 한 사람 당신이잖아. 난 그게 진짜 죽일 거라는 줄 몰랐어. 황기찬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에도 내 이름 끌어들이지 마. 널 막지 않으면 다음엔 나까지 죽이겠다고 할 기세야. 강세리는 피식 웃었다. 기찬 씨, 그 말 김도윤이랑 똑같네요. 그 사람도 나더러 괴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전 괴물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적응한 사람일 뿐이에요. 황기찬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강세리의 얼굴엔 미동 하나 없었다. 한때 믿고 함께했던 여자가 이젠 자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조용히 자켓 안쪽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 대화 녹음했어. 강세리는 순간 몸을 굳혔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걸 경찰에 넘길 순 없어. 그랬다간 나도 같이 무너지니까. 황기찬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를 그냥 놔둘 순 없어.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박 원장, 접수하세요. 환자 이름은 강세리. 증상은 망상, 충동 조절 장애, 자기 정당화 강박. 강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왔다. 기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하지 마. 황기찬은 눈을 질끈 감고 한마디를 내뱉었다. 넌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해. 며칠 뒤, 비좁은 병원 복도에 병실 이송용 침대 하나가 조용히 지나갔다. 강세리는 양팔에 보호대가 채워진 채 누워 있었고 간호사는 연신 달래듯 말했다.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금방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기찬 씨 어디 갔어? 나 지금 나가야 해. 나한테도 할 일이 있다고 기찬 씨. 그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황기찬은 소파에 앉아 묵묵히 커피를 들이켰다. 그 눈빛엔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았다.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바로 그때 그가 방금 내려놓은 노트북 화면에 이상한 창이 하나 떴다. 도청 파일 자동 업로드 완료. 위치 김도윤, 외장 저장 장치 샵 A-17. 이게 뭐야? 황기찬이 노트북을 덮으려는 순간 이어폰을 꽂고 있던 김도윤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군요.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회장 자리를 지켰다고?
김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숨을 고르며 말했다. 화면에는 도청 파일 목록이 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무음 상태로 재생되고 있었다. 회장 자리 지키려면 강재인은 꼭 없애야 해. 회장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된다고 한 사람 당신이잖아. 그 노숙자 하나쯤 사라지면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는 헤드폰을 벗고 눈을 감았다. 여기까지 왔구나. 사람을 없애는 데까지. 처음엔 그저 치졸한 권력 다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착각이었다. 이건 이제 살인의 공모였고 권력 유지를 위한 제거 작전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랍 속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 열쇠는 바로 그가 강재인을 비밀리에 보호 중인 병실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였다. 병원은 시 외곽에 있는 한적한 요양병원이었다. 주변엔 기자도 없었고 누구도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운 강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은 분명 깨어 있었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 씨? 거동이 불편한 그녀는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한 채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다리 쪽엔 고정 지지대가 덧대어 있었다. 김도윤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움직일 때예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밖으로 나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 조금만 더 여기서 안전하게 계세요. 강재인은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 아무도 모르죠? 그래요. 아직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 사람들 너무 위험해요. 지금은 조용히 지켜보면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도윤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 안에 그 둘이 나눈 대화 그리고 주차장 CCTV 삭제 시도 기록 모든 게 들어있어요.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들 발을 묶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강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중얼거렸다. 강세리, 황기찬. 이제 두 사람의 끝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강재인이 재활을 시작한 날 김도윤은 경찰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서류를 들고 침묵 대신 행동을 선택한 날이었다. 회장님, 검찰에서 긴급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황기찬은 손에 쥔 서류를 떨어뜨렸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뭐라고? 지금 검찰? 황기찬은 소환장을 낚아채 보았다. 눈동자가 요동쳤다. 하지만 소환장의 제목엔 특경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그 어디에도 강재인의 이름도 사고도 살인도 없었다. 이게 다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얘 내부 회계 관련 진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합니다. 황기찬은 눈을 가늘게 떴다. 진술서? 갑자기 머릿속에 김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자식 이걸로 나를 흔들겠다는 거냐? 살인은 빠졌다. 강재인 이야기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결국 이건 진짜 수사도 진짜 기소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 김도윤이 보내온 경고장. 황기찬은 책상을 내리쳤다. 이젠 협박까지 하는 거냐? 이 자식이 나한테 전쟁을 선포했어. 그는 회장실을 천천히 걸었다. 혼잣말이 점점 커졌다. 도윤이, 그 자식은 나한테 명확하게 신호를 보낸 거야. 너는 끝났다고.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황기찬은 턱을 꿰며 앉았다. 도청장치, 펜 녹음기, CCTV 삭제 지시, 그리고 병원에서 살아난 강재인까지. 이건 나 혼자 막을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인물이 떠올랐다. 세리, 그래. 강세리. 그 애만큼은 아직 칼을 쥐고 있어. 바로 전화를 걸었다. 병원입니까? 입원 중인 강세리 보호자입니다. 당장 퇴원 수속 밟아주세요. 그 사람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병원 측은 당황했지만 황기찬은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뒤 호텔 스위트룸 한쪽에 앉아있는 강세리. 병원 복은 벗었고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다. 이제 나 없이는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강세리가 비꼬듯 물었다. 황기찬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도 무섭다. 도윤이 그놈이 너무 치밀해. 강세리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럼 다시 시작해요. 끝낼 사람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럼 많이 놀라겠네. 황기찬이 무심코 물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섰다. 눈이 마주친 순간 황기찬과 강세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강재인이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 장례식까지 치른 여자. 온몸이 불타던 차 안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였다.
강세리는 숨을 삼켰다. 저게 어떡해? 황기찬은 뒷걸음질 쳤다. 저건 유령이야 아니야. 저럴 리가 없어. 그때 강재인이 입을 열었다. 커피, 좀 식었을 텐데요. 그 목소리. 또렷했다.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강세리는 벽에 몸을 기대며 물었다. 너 죽은 거 아니었어? 차에서 불이 났는데. 강재인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움직임은 조금 불편했지만 당당했다. 죽었어야 했겠죠. 그래야 편했을 테니까. 근데 살아났네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요. 두 분한텐. 황기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도윤이야? 그 자식이 널 살렸지? 다 계획이었어? 이 모든 게.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요. 그래서 도윤 씨가 절 숨겼어요. 조용히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두 분은 계속 선을 넘더군요. 강세리는 벌벌 떨며 말했다. 그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도청장치, CCTV 삭제, 펜 녹음기까지. 증거는 충분하고 이젠 사람도 살아있으니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거죠. 황기찬은 책상을 꽉 움켜잡았다. 끝났다는 거야? 우리가 진 거냐고. 강재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또 열렸다. 김도윤이 들어섰고 그 뒤엔 검찰 관계자와 언론 취재진이 함께였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사적인 이야긴 끝났죠? 공적인 자리에서 정리하죠. 황기찬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강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말할 수 없었다. 이젠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은 방송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회차를 예측해보는 채널입니다. 재미로 즐겨주시고 많은 격려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